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 즉 경제 대공황이 닥쳤을 때 그 꿈은 순식간에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경제 불안정이 커지면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벼랑 끝, 경제 대공황에서 살아남는 법,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닥쳤을 때 그 꿈은 순식간에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편히 쉴 때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제 불황이나 대공황이 오면 많은 은퇴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이 항상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대공황에서 벼랑 끝에 몰리지 않고 살아남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의 답은 바로 이 세 가지 전략에 있습니다. 1. 비상금과 자산 분산의 중요성.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상금과 자산 분산입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충격을 대비한 비상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에서 30년을 일한 정수 씨는 은퇴 후 꿈에 그리던 바다 근처에서의 조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대공황이 그를 덮쳤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동안 주식에 투자한 돈만 믿고 살았고 비상금이나 다른 자산을 분산해 두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 몇 년 만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자산을 분산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금을 현금으로 두거나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분배하면 어느 한 자산군이 붕괴하더라도 다른 자산이 그 피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정한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새로운 직업과 수입원 찾기.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제 불황이 닥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례로 김영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후 은퇴했지만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오랜 직장 생활 덕분에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소비가 늘고 자산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이때 김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새롭게 온라인 강사나 프리랜서 컨설턴트 등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추가 소득을 얻었고 덕분에 경제적 충격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아내고 일정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온라인 비즈니스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유튜브, 온라인 강의, 디지털 마케팅 등의 직업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호 씨처럼 새로운 직업을 찾고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경제 대공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3.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계획.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계획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일을 할 수 없고 의료비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편안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박경희 씨는 은퇴 후 건강 문제로 큰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박경희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몸이 점차 쇠약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자 그녀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해결책은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건강보험입니다. 박경희 씨는 은퇴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더라면 그 후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은퇴 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도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하고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연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 경제 대공황과 같은 위기를 맞았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상금을 확보하고 자산을 분산하는 것,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과 수입원을 찾는 것, 그리고 건강을 관리하며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항상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과 변화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경제 대공황 속에서도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경제 대공황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 전략을 실천에 옮겨보세요. 은퇴 후 벼랑 끝, 경제 대공황에서 살아남는 법,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마치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처럼 상상합니다.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여행을 다니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재정적으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경제 대공황이나 불황이 닥친다면 그 그림은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안심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경제적 충격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물가가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서 준비된 은퇴 자금이 금방 소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벼랑 끝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대공황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은퇴 후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금과 자산 분산으로 경제적 충격 대비하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상금과 자산 분산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을 대비해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경제적 변화가 닥쳤을 때를 대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의 정수 씨는 은퇴 준비를 하면서 주식에만 집중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자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그동안의 자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때 정수 씨는 자산을 분산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을 견디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정수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성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한 가지 자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산을 분산시키면 하나의 자산군이 무너져도 다른 자산들이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부동산, 예금을 함께 분산 투자하거나 채권을 추가하는 식으로 자산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경제 불황이 닥쳐도 어느 정도의 안전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 분산의 기본 원칙은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2.
새로운 직업과 수입원 찾기.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새로운 직업과 수입원 찾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 불황이 오면 그런 생각은 금방 깨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결심은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김영호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 후 그동안 마련한 은퇴 자금으로 여유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자 김영호 씨의 은퇴 자금은 급격히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김영호 씨는 처음엔 은퇴 자금을 믿고 있었지만 경제 불황이 계속되자 결국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온라인 강사나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호 씨처럼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불황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시대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강의를 하거나 자신이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김영호 씨는 자신의 직장 경력을 살려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했고 안정적인 추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은퇴 후에도 많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코칭 등의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고 경제적 자립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계획 세우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계획입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건강 문제가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 건강이 나빠지면 일도 할 수 없고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은퇴 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박경희 씨의 경우 은퇴 후 건강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60대 초반에 은퇴했지만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탓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건강 문제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감소했습니다. 은퇴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더라면 그녀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업이 필수입니다. 또한 은퇴 전부터 장기적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관리에 투자하면 은퇴 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은퇴 전부터 추가적인 연금 상품이나 개인연금 또는 다른 투자 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우리는 은퇴 후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비상금 확보와 자산 분산, 새로운 직업과 수입원 찾기, 그리고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은 은퇴 후 경제적 충격을 대비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3가지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경제 대공황이나 불황이 온다 해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전략을 실천하며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